고 손정민 군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고 손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동석자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어제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그제 오전에 이 A군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건 훨씬 전이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은 당초에 지난달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휴대전화를 습득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이후에 11일에 습득한 것 같다라면서 좀 더 확정적인 시점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날짜가 특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11일에 습득한 것이 맞다면 5월 30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19일 정도 지금 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네. 경찰은 습득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미화원이 2곳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CCTV 영상과 기지국의 접속 정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습득 시간과 위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왜 19일이나 지나서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신고가 됐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냈고요. 본인이 이 휴대폰을 습득한 후에 사물함에 넣어놓고서는 깜빡했다는 겁니다.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폰을 환경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습득한 사실이 생각나서 뒤늦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게 지금 이 사건이 발발한 지 한 달도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이 주변을 탐문하거나 수사할 때 분명히 그 반포 안내센터, 한강 안내센터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상황 그리고 혹시 뭐 유실물 습득한 게 있는지를 캐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요, 이 손 씨의 시신을 발견한 이틀 뒤인 지난달 2일 이 반포 안내센터에 가서요, 유실물을 발견한 즉시 알려달라고 세 차례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지난달 8일,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휴대전화를 줍기 3일 전이죠. 그때도 다시 한번 센터를 방문해서 비번자들을 포함해서 10명의 근무자에게요, 휴대전화를 습득했는지를 물었다는 거였고, 당시 이 환경미화원은 비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환경미화원은요, 주운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본인은 11일 날 습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일은 없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주었을 때 환경미화원분 입장에서 휴대전화를 주었을 때 그 주운 물건을 뭔가 앞서 환경반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상급자,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을 텐데 이수영 교수님, 물론 추정입니다만 왜 이분은 물론 자신의 어떤 상황, 개인적 상황을 부연 설명했어요. 그렇다더라도 많은 분들이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이미 그 사이에 손정민 씨 사건은 뉴스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딱 그 오해받기 쉬운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제 A군의 휴대전화를 온 사람들이 거의 아마 뭐 찾은 사람들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수천 명이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던 게 이제서야 뒤늦게 나오니까 딱 이제 오해받기 참 십상인데요. 그래서 경찰도 나름대로 이 지금 환경미화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인지를 확인을 하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체면 수사까지 지금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유인경 평론가님, 휴대전화를 해당 환경미화원분이 언제 주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주었는가 그 습득 장소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습득한 환경미화원의 동료의 말로는 그 주운 환경미화원이 잔디밭이라 그래요. 라고 하는데 한강공원의 잔디밭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찰 관계자도 이제 신문해봤더니 습득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육안상 잔디밭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통행이 많은 데다가 지금 뭐 잔디밭이 막 푸르게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 특정 회사에 저런 색깔의 휴대폰을 모아지면
육안으로 금방 주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하필 그 시간이고 잔디밭에 놓여지면 환경미화원분이 아니라 행인이라도 주울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해서 점점 이 사건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글을 네티즌의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에 환경미화원분들은 대부분 일정한 방식으로 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글쎄요. 4월 25일 날 실종됐고 이후에 5월 11일 날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했다면 주웠다면 그 사이에 그곳에 많은 인파가 한강공원을 찾았을 텐데 지금 유인경 평론가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이제 지적한 겁니다. 왜 혹시라도 갑자기 풀숲을 뒤지거나 돌사를 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동안은 일반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았던 점도 참 궁금한 대목이다. 의아한 대목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환경미화원분을 의심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법 최면 조사를 환경미화원분에 대해 실시를 했다는데 혹시 지금 실시가 된 건지 아니면 실시할 예정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실시했습니다. 아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법 체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최종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건 이수정 교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법 최면 조사라는 게 뭐고 법 최면 조사라는 걸 통해서 경찰은 무엇을 알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최면을 걸어서 결국은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일종의 이제 이런 기억들을 사파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언어적으로 구성된 기억이 아니고 사실 무슨 시점에 무슨 장소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연상을 해서 인출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살면서 이제 덮여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사파적 기억 중에 밑에 이제 내려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눌려져 있는 모든 이제 방해 요인들을 다 최면으로 걷어내고 맨 처음에 이제 그 휴대폰을 발견을 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거 그리고는 귀로 들은 거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파적 기억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면을 걸어서 좀 더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인출을 하려는 이런 시도인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5차례 이제 법체면 수사를 했는데요. 이유는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CCTV 영상이 없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누군가 마지막 순간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이 법체면 수사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 자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제 입력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된 정보들은 또 잘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친구 A군에 대한 법체면 수사도 초기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아마도 만취했기 때문에 법체면 수사를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하여서도 일단은 특별한 정보는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경찰의 이제 보고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 말은 그럼 이수정 교수님 쉽게 말해 최면이 환경미화원분이 최면이 잘 안 걸렸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모든 그 최면 감수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최면이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최면이 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언제나 최면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히 왜곡의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 워낙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최면이 걸리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런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동석자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비밀번호 등을 통해서 A씨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담겼는지 포렌식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결과가 혹시 나왔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오전 3시 37분쯤 부모와의 통화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저절로 작동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오전 3시 36분 이후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부모와의 통화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가 움직이거나 이동이 되거나 사용된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이 A군은 당일 오전 1시쯤 친구들과 메신저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봐도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정민군과의 불화나 범행 동기 또는 사인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휴대전화가 이른바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스모킹건이라고 많은 언론들은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유의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새로운 무슨 증인이 출연되거나 뭐 이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이제 수거해서 현재는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 그 조각이었던 지금 저 휴대전화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휴대전화 안에서 예컨대 뭐 예를 들자면 대화한 내용 중에 서로 악감정을 느낄 만한 범행 동기로 추정될 수 있는 이런 문자 기록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3시 37분이었잖아요. 엄마와 지금 뭐 그 상황에 대해서 만취해서 누워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것 이후로는 또 통화 기록도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어제도 이제 어제 오후쯤에 그런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고 손정민 씨와 함께 있었다던 동석자 A씨 측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또 유포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래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그러면서 제보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무엇을 제보를 받는다는 걸까요? 네, 어제 A씨의 법무대리인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A씨하고 그 A씨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일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제보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허위 내용 방송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또 다른 고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이번 사건 접하시면서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사실 이런 현상이 좀 드뭅니다. 이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숨겨진 사실, 진실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 또 다른 쪽에서는 애꿎게 동석자 A씨가 정신적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옹호하는 양쪽으로 나뉘는 참 어떻게 보면 희대의 지금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뭐 충분히 저는 그런 사안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의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고 그리고는 지금 그 안타까운 뭐 송군의 사망에는 도덕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보면 결국은 불러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이 된 그 젊은 친구의 부모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경찰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수거하여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발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마저도 우리가 의심을 계속 접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와 연관된 이제 어떤 악용 사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심들을 참 나름대로 경찰이 뒤늦게나마
풀려고 애를 썼으니까. 네. 그리고는 경찰이 특별히 무슨 뭐 악의가 있거나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께서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사건이나 이제는 좀 받아들이실 준비를 마음적으로 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일부 시민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요.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이른바 반진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A군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이 사건과 관련된 CCTV 원본 전체의 대국민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A군을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에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수사 상황을 올리고 있다. 이걸 보고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요구할 게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라고 밝혔으니까 이런 창구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대체 뭘까요? 중요한 건요. 유족들의 아픔이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가중되지 않기를 뉴스파이터는 바랄 뿐입니다.